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저는 빅데이터가 나온 괴물 빅낫괴 병교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제 래피드마이너의 기본적인 실행창이랑 각각의 기능들, 위치들,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본 메뉴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실행하시고 나면, 자, 제일 먼저 프로그램 켜시면 이렇게 나오실 텐데요.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아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템플릿을 이용할 게 아니면 이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버튼은 바로 이 빈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 화면을 누르시면 이제 이런 기본 실행창이 뜨시게 됩니다. 자, 이때 설명드릴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자, 먼저 자, 보시다시피 좌측에 지금 요것들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보면 있는, 자, 세문서 같이 생긴 것들, 불러오기처럼 생긴 것들, 저장처럼 생긴 것들, 그 다음에 요 화살표 모양의 재생처럼 생긴 것들, 이것을 우리가 기본 메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기본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친절하게 이름이 적혀 있네요. 자, 이 창의 이름은 뷰입니다. 그래서 뷰 창이 있습니다. 자, 뷰 창은 보시면 디자인이 있고요. 리설트, 결과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이 결과가 뜬 거는 제가 최근에 이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처럼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터보랑 오토 모델이랑,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창은 지금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터보는 전처리할 때 쓰는 거고요. 자, 터보 프리페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토 모델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머신러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동화된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이제 공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가지 관리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뷰 기능이고요. 이것도 제일 처음에 디폴트라는 건 고정이죠. 첫 화면을 뜨게 되면, 자,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뜨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상단에 보시면, 우리 좀 치우겠습니다. 상단에 여기 뭔가 검색할 수 있는 창이 하나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검색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위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냥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중요한 창이 있습니다. 창. 자, 첫 번째 창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창이 보시면, 창이라는 거는 창문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있는 걸 얘기해요. 자, 요게 첫 번째 창문이 있고요. 여기도 이것도 창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큰 또 창이 있고요. 맞죠? 요 밑에 또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도 창이 있고요. 밑에 또 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저장소 창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좀 써볼게요. 자, 레퍼지토리는, 자,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저장소 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장소라는 표현이 굳이 왜 붙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을 불러온다든지 파일을 저장할 때, 블록이라든지 저장할 때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오퍼레이트 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퍼레이터라고 쓰겠습니다. 오퍼레이터 창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장담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분석과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퍼레이터 창은 데이터 액세스라는 측면에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들이죠. 그래서 엑셀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SPSS로 된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요. 자, 그 외에도 세스라든지 스테타 여러가지 파일들을 다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렌딩이라든지 클리닝,
클렌징처럼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쓰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블록이죠. 자, 그 다음에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고리즘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7개의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또 이거는 확장성을 통해서 알고리즘은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코어링도 있고요. 자, 밸리데이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형을 검증할 때 씁니다. 자, 모형을 검증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개발한 모형이 얼만큼 정확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역시 그것도 이 오퍼레이터 창에서 명령을 내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오퍼레이터 창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것도 역시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창은요. 역시 오퍼레이터 창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창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창을 우리는 프로세스 창이라고 부릅니다. 네, 프로세스 창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프로세스 창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거는 실행을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스케치북 같은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들이 완성되면 하나의 머신러닝 분류기가 되는데 지금 이 프로세스 창은 현재는 이렇게 빈 스케치북처럼 비어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자, 이렇게 이 오퍼레이터 창에서 분석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띄워주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만든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어떤 결과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모델링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 이 프로세스 창에서 그것을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시 이것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거는 파라미터 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위쪽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파라미터 창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이 창은 그냥 우리 헬프니까 도움말 창입니다. 예, 각 모형이나 설명들에 대해서 기능들이 여기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컨대 여기 뭐 디스크립션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죠. 자, 그리고 이 에디터라는 부분은요, 이건 제가 이제 활성화한 창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이것을 창을 열었을 때 이 창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뒷부분에서 저와 함께 제가 추가한 창이니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워주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 밑에 아까 데이터 에디터라는 이 창을 하나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창을 지금 이 화면에 어떻게 추가하고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기능은 기본 메뉴 창에 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뷰라는 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 클릭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세 가지 창이 있는데 그 중에 쇼 패널이라는 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쇼 패널, 자, 패널을 보여달라, 판넬을 보내달라. 지금 이 화면을 우리가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자, 이렇게 많은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실은 창입니다. 자, 근데 이 화면에는 지금 총 6개의 창만 지금 구현되어 있죠. 자, 구현된 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옆에 보시면 이 노란색 표시 보이시죠? 이 표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데이터 에디터라는 창이 여러분들 원래 처음 실행하면 데이터 에디터라는 창이 활성화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누르면 없어지죠. 자, 어떻습니까? 아까 하단에 데이터 에디터라는 창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데이터 에디터라는 창이 없어졌죠. 다시 뷰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쇼 판넬을 보시면 자, 제가 아까 데이터 에디터라는 창을 해제했는데요. 표시가 아까는 있었는데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활성화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한번 활성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클릭해 주시면 활성화가 되겠죠. 자, 아까 하단에 없던 데이터 에디터가 활성화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에디터 창이 하단에 있으면 왠지 보기도 힘들고 좀 걸리적거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창을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이 창을 이렇게 눌러서요, 드래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컨대 제가 좌측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좌측에 이 세 번째 칸을 옮기면, 자, 이렇게 지금 프로세스 밑으로 제가 데이터 에디터로 옮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헬프 창 밑으로도 옮길 수 있죠. 이렇게 잡아서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중복돼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네, 다시 빼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실 수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원래 위치로 돌리고 싶은데 원래 위치가 어딘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이동을 하니까 서로가. 자, 그럴 때는 간단히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뷰로 들어가서, 자, 여기 Restore Default View라고 되어 있죠. 자, 디폴트란 말은 처음 시작한 대로 고정한 화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store는 되돌린다는 뜻이니까요. 자, 요 가만히 있으면 이 창에 대한 설명도 또 나오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놀랍게도 이 에디터 창도 없어졌고요. 모든 위치가 원래 설정되어 있는 기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퍼레이터 창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퍼레이터 창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하단에, 원래 기본 설정에서는 좌측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자, 위에 보시면, 크게 보시면, 자, 이것을 제가 하나씩 지워보면요. 크게 보시면 데이터 액세스, 자, 파일을 불러오는 그런 창이 있고, 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처리한 창도 있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창도 있고요, 검증을 하는 창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창에 상당히 많은 하위 폴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제가 CSV로 형태로 된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면, 자, 이 중에서 파일을 불러오는 건 데이터 액세스에 있으니까요. 여기서 눌러서 그 다음에 자, 파일을 불러올지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올지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불러올지 클라우드를 불러올지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냥 파일을 불러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파일스 또 누르면 20개가 또 뜹니다. 자, 그 중에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읽는 거다 하면 또 리드로 들어가셔서 드디어 CSV 파일이 나왔네요. 자, 다시 이것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단계까지가 이 오퍼레이터의 주요 기능이 될 텐데, 자, 문제는 너무 번거롭죠. 자, 이렇게 하려면 이 폴더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이 절차도 몇 단계로 걸쳐져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Search for Operator입니다. 자,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검색창이 되겠는데요. 자, 제가 파일을 불러온다라는 리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벌써 리드만 쳤는데 제가 3단계를 거쳐서 들어오는 폴더에 리드가 다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CSV 파일을 불러온다라고 하면 이것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까 하나씩 폴더를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리드를 지워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SPSS 파일을 불러온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read SPSS라는 걸 우리가 read라는 명령을 까먹으면 SPSS만 한번 쳐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이 파일에 SPSS 형태의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 벌써 찾아주죠. 네. 엑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excel로 치면, 자, 이때는 엑셀이 쓸 수도 있고 기록할 수도 있는데, 기록할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는데, 자, 두 개가 함께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SV는 왜 떴느냐? CSV도 실은 엑셀에서 같은, 사실은 이름만 다르지 같은 형태예요. 실은 쉼표로 구분하면 CSV가 되겠죠. 자, 어쨌든 오퍼레이터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퍼레이터 추가하는 법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추가하는 방법은 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엑셀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네, 엑셀 파일을 클릭을 하셔서 첫 번째 방법은 드래그인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이렇게 끄집어 오면 여기 드롭 히어 여기다가 내려놔 던져놔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야말로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떼주면 네, 저는 지금 리드 엑셀이라는 요 오퍼레이터를 던졌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지울 때는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다른 방법은 아까 보셨던 이 부분에서 드래그인 하지 마시고요.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제가 원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가장 예쁜 위치에다가 이것을 놔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역시 다시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퍼레이터의 구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퍼레이터를 한번 드래그인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드래그인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제가 원하는 장소에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네, 확대를 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드래그인 해서 이 오퍼레이터를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오퍼레이터는 자, 크게 이와 같은 모형을 가지게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위쪽은 오퍼레이터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이 나와 있고요. 지금은 이 오퍼레이터가 하나만 창에 띄워져 있어서 어렵지 않지만 자, 만약에 이 프로세스 창에 여러 개의 오퍼레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 오퍼레이터가 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오퍼레이터의 이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퍼레이터에는 이 사각형 옆에 이렇게 귀처럼 생긴 두 개의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포트라고 합니다. 자, 포트는요, 항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치 항구처럼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포트는 모두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좌측에 있는 거는 입력 포트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퍼레이터 입력 포트, 이것은 입력과 관련된 포트입니다. 자, 반대로 우측에 있는 것은 우리가 출력 포트라고 부릅니다. 역시 이것은 출력과 관련된 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보시면 이 포트는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어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포트는 역시 포트키를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는 input이라는 IMP 약자고요. 자, 밑에는 이제 결과, result라는 RES 약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input 포트는 역시 이쪽에 달려 있고요. 자, output 포트는 결과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취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인해서 영역을 맞춰놓고 딜리트를 누르면 역시 한꺼번에 다 지워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퍼레이터의 단축 메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성된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놓고요. 이 오퍼레이터를 제가 자,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측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이와 같은 단축 버튼들이, 단축 메뉴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표시되어 있게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이것을 뭐 복사할 수도 있고요. 이 오퍼레이터를 잘라내기도 할 수도 있고요. 붙여놓기도 할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면 브레이크 포인트면 이 포인트 이전까지 분석하는 거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제가 나중에 고급 기능 설명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설명드리는 건 오퍼레이터가 이러한 단축 메뉴를 포함하고 있다 정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오퍼레이트는 오퍼레이트끼리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오퍼레이트끼리 연결하면서 하나의 프로세스, 널리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연결은 자, 요 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코드로.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트 포트끼리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아웃풋 포트와 다시 인풋 포트를 이렇게 연결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아웃풋 포트를 이렇게 끝에 있는 포트에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결국 포트와 포트는 연결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퍼레이터는 이와 같은 연결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연결선들이 때로는 제가 이 연결을 해제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이런 포트를 또 하나 만들어서 얘와 연결하고 싶은데 이미 연결선이 이 리졸트랑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얘를 해제할 때는 이 연결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X라는 버튼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X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것이 안녕히 계세요.